대학교 청소년 상담 교육학과에 재직 중인 이영란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발표할 주제는 국민의 디지털 대전환 인식이 디지털 대전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 활용 태도의 매개 효과와 연령에 조절된 매개 효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연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정보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정보를 얻는 수단이 아주 다양하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얻는 수단의 변화로 인해서 디지털 기기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접근이 아주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죠. 예. 특히나 스마트폰의 등장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의 빠른 대중화로 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근무 형태가 뭐 재택근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근무 형태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인구학적 배경으로는 인구 구조의 대변화로 인해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논문 주제에 부합한 이론적인 배경들을 살펴보면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역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 활용이 증가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디지털 환경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히 적응된 환경에 의해서 비대면 활용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회 현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열풍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K-팝,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러면서 국내 음악 산업의 규모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디지털 플랫폼은 연대적인 어떤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요. 기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디지털 활용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다양하게 결정이 되는 그러한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서 본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디지털 격차가 생기면서 사실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여기서 이제 디지털 약자라고 하죠. 디지털 약자와 같은 불이익 집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고령 집단은 2023년 기준으로 디지털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준이 이제 55.3% 정도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소외계층과 비교한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고령 집단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 집단이 디지털 약자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서 디지털 양극화 현상이 삶을 만족도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측하여서 일반 국민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에 따른 활용 태도 그리고 연령 차이에 따른 효과성을 살펴보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만 7세 이상 일반 국민과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 2,300명 표본을 포함한 총 7,000명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의 데이터 중에서 일반 국민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었으며 광역 지자체별 층화 확률 비례 추출 방법을 사용하고 구조화된 설문에 의해서 면접 조사로 이러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 측정 도구는 디지털 대전환 인식은 디지털 기술은 내 삶에서 더 중요해짐 또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경제 활동의 변화가 있을 것 등 대전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문항은 5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대전환 인식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 750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 활용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은 유용하다. 디지털 기술은 내 삶을 편리하게 한다 등 총 4개의 문항으로 4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활용 태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크롬바 알파는 0.836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대전환 변화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가 생활 기회가 많아져 즐거워짐,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더 빨리 알게 됨 등 총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습니다. 5점 리커트형 척도로 디지털 대전환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롬바 알파는 0.897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령을 3개의 집단으로 리커팅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한 개의 집단은 24세 이하, 그리고 또 한 개의 집단은 24세에서 65세 이하까지,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집단은 65세 이상으로 분류를 해서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연구 방법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 응답자 중에서 여성이 50.1%, 남성이 49.9%로 남녀 비율 수준은 비슷하였습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 40.3%,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대졸 이상이 38.2%, 중졸 12.7%, 초졸 이하가 8.8% 수준이었습니다. 거주지 규모별로 보면 시 지역이 92.3%를 차지하였고 군 지역이 7.7%를 차지하여서 조사 대상이 거의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분석 방법은 SPSS 24.0 버전을 사용해서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 기술 통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SPSS 프로세스 매크로 4.2 7번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95%의 신뢰 수준에서 부트스트래핑 5,000회를 실시해서 조절된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네. 연구 결과 주요 변수의 일반적인 경향은 일반 국민의 디지털 대전환 인식은 5점 만점에 3.3130점으로 디지털 활용 태도는 5점 만점에 3.0346점,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780점으로 모두 중압값 3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향들을 표 1과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디지털 활용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계수인 R 계수를 보면 .470 그리고 .623까지의 변수 간 다중 공선성의 위험은 표 2와 같이 없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반 국민의 디지털 대전환 인식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만족도 디지털 활용 태도 간의 관계에서 연령에 조절된 매개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반 국민의 디지털 대전환 인식이 디지털 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의 조절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런 연령의 3개 집단에서 보면
디지털 대전환 인식이 좋아지면 디지털 활용 태도가 좋아지고 65세 이상인 집단은 24세 이하인 집단과 25세에서 65세 이하인 집단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령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연구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디지털 대전환 인식이 좋아지면 디지털 활용 태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그림 다음 장 3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령에 조절된 매개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의 디지털 대전환 인식 그리고 이 대전환에 따라서 어떤 만족도를 보면 디지털 활용 태도 간의 관계에서 연령에 조절된 매개 효과가 디지털 전환 인식이 디지털 대전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연령별로 각각의 다르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훨씬 더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활용 태도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 인식이 활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 연령에 모두 유의미하게 다양한 연령에 유의미한 결과가 이렇게 연구 결과와 같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렇게 어떤 영향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직능정보사회진흥원의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인식이 디지털 대전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 활용 태도의 매개 효과와 연령에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예, 연구 결과와 같이 국민의 디지털 대전환 인식, 그리고 디지털 활용 태도, 디지털 대전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연구의 가설 설정에 의한 국민의 디지털 대전환 인식과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 활용 태도의 매개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의 디지털 대전환 인식이 디지털 활용 태도를 격려하여서 디지털 대전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에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연구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과 그리고 활용 태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디지털 대전환 인식이 대전환 만족도에 비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종속 변수를 기준으로 디지털 대전환 인식이 좋을수록 어떨까요? 활용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예, 그러면서 어떤 대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디지털 활용 정도에 따라 개인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과 역량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인식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만족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정보 격차로 인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선 방향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지털 대전환 인식은 디지털
활용 태도를 격려해서 디지털 대전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 인식 수준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디지털 활용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의 어떤 조사와 같이 디지털 기기 활용의 다양한 접근 그리고 비대면 활용이 증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보통신의 활용 기술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정보를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역량이 증가하고 높은 이용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리고 삶의 만족도까지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인식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비즈니스 환경의 혁신,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다양화, 그리고 디지털 음악의 확장 등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우리가 이제 접촉해서 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의 인식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 접근 방법, 그리고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게요. 세 번째로 디지털 대전환 인식이 디지털 활용 태도를 매개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대전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24세 이하 집단, 그리고 24세에서 65세 이하 집단,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어요. 65세 이상 노인 집단이 더 가파르게 영향을 받아서 연령에 따라서 영향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 인식과 연령의 상호작용은 디지털 활용 태도의 어떤 영향과 조절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연령은 디지털 대전환 인식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격차와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 측 집단이 젊은 측 집단에 비해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교육과 디지털 서비스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우리가 연구 결과 알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령층의 사회 경제적인 이런 그 비중, 디지털에 대한 어떤 그 빈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 인구학적 특성상 고령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고령층이 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디지털 사회에서 이런 고령층이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대안과 방향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의 어떤 시사점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대전환으로 일상에서의 사회적인 혁신과 그리고 문화 사회적인 정보기술의 변화에 맞는 계층별 어떤 정보격차 해소와 그리고 계층별 인식 변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디지털의 접근 수준, 그리고 역량 수준, 그리고 활용 수준에 대한 질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최근 고령 인구 증가로 경보 격차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층의 디지털 교육에서 학력이나 연령, 소득, 거주지에 따른 개별적인 역량이 고려되어서 기초적인 컴퓨터 다루기, 그리고 핸드폰 기능 익히기, 이런 것들을 조금 넘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보화 교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뛰어넘어서 다양한 일상생활의 적응 과정 그리고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취창업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교육이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 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디지털 중심의 문화에 발맞추어서 디지털의 다양한 역량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 책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관공서나 산업체, 그리고 대학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공간 또는 전문가를 지역에서 발굴하여서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디지털 평생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초고령층에 대한 진입을 통해서 고령층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을 위한 학습 요구를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고, 그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정보통신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활용, 그리고 지식 정보의 습득, 여가 활용,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접근되어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활용 태도의 변화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후 이제 이 연구가 어느 정도의 이제 진행이 되고 질적인 부분까지도 접근이 되면 훨씬 더 그거에 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들이라든지 그리고 방법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단계별 교육과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 참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논문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로 그 디지털 시대에 멋진 교육과 그리고 사회적 제도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